제가 늘 말하는 게 이거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런 만성질환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래 전 단계라는 복도를 지나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혈당 숫자로 보지 말고 신호로 보자. 안녕하세요. 건강한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정말 당뇨 피해갈 수 없는 것인지 오늘 서울 ND 의원 박민수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당뇨가 국민병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명 중에서 거의 2천만 명이 당뇨 내지 당뇨 전 단계예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너무 당뇨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당뇨이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당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뇨는 반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운명은 아닙니다. 그 숙명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출발선이 다를 뿐이에요. 가족력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족의 생활 습관을 같이 공유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당뇨를 가졌던 그 생활 습관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당뇨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빨리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이거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런 만성질환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오래 전 단계라는 복도를 지나서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혈당 숫자로 보지 말고 신호로 보자. 신호를 빨리 알아채면 정상으로 되돌릴 시간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절망도 낙관도 하지 말자는 거죠. 가족력이 있으면 위험이 올라가는 거는 확실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유전보다 더 큰 것 같은 집에서 물려받는 생활 패턴이죠. 식사 속도, 야식, 운동량, 수면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위험해지는 시점은 어떻게 보면 나이보다는 몸이 인슐린을 버티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부터 인슐린에 대해서 저항하느냐 하면 체중이 늘거나 근육이 줄거나 수면이 망가지면서 시작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부모님 중에 한 분이나 두 분이 당뇨라고 한다면 30대부터는 최소 1년에 한 번 체중이 늘었거나 복부 비만이 있다면 더 일찍부터 다 아시죠? 당화혈색소 그리고 홍보혈당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당뇨 전 단계는 수치로 알 수 있지만 전 단계가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당뇨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전 단계에서 노력을 하면 정상으로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기로에 놓인 시기인데 전 단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검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또 검사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몸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몸은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면 식후 졸림 멍함 다 아시죠? 혈당 스파이크 때 나타나는 증상들. 단 것이 당긴다. 배고픔이 급하게 온다. 야식이 끊기지 않는다. 아침에 더 무기력하다. 그러면 인슐린 기능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혈당 롤러코스터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치로는 우리 당뇨 전 단계 우리는 굉장히 집중해야 되거든요. 공복 혈당일 때는 100에서 125 사이. 당화혈색소는 아니죠.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묻어있는 당이거든요. 그 적혈구의 수명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당뇨 조절 정도죠.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라고 한다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 봐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시기에 이런 수치가 찍힌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경각심을 가지고 경보 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불어 이제 당뇨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진짜 관리를 하셔야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100세 시대거든요. 당뇨를 방치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 설당에 절인 몸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복혈당 126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식후 2시간에 200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시기이고 우리 몸에 비상이 울리고 있는 시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네, 저는 다르게 봅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패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화혈색소가 5.4로 정상이어도 식후에 크게 치솟고 밤에 떨어졌다 오르면 몸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한 번 찍은 공복혈당보다는 오히려 식후의 반응 더하기 야간의 패턴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복혈당 말 그대로 아침 한 컷에 담긴 사진이거든요. 근데 당뇨는 하루 종일 찍힌 연속 영상에서 시작되거든요. 초기에 공복은 멀쩡한데 식후 혈당이 오래 높게 유지됩니다. 이걸 놓치면 나는 괜찮다고 믿고 몇 년을 지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을 체크할 때는 저는 공복 혈당만 재지 말고 식후 한두 시간의 반응, 더불어 복기 시간을 꼭 보자고 합니다. 딱 하나만 고르라면 식후의 루틴입니다. 식후에 혈당이 치솟는 순간을 줄이게 되면 인슐린이 가로하지 않거든요. 인슐린이 자기의 파트너를 얻게 된 거죠. 인슐린이 덜 가로하면 지방의 저장도 줄어들고 식탐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식후의 루틴 하나가 혈당, 체중, 식욕을 같이 잡습니다. 혈당 관리는 결국 먹는 습관을 디자인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기억으로는 식단을 못 잡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별로 안 먹는데요가 가장 흔히 말하는 착각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CGM, 연속 혈당 측정기는 혈당을 재는 기계가 아니라 내 몸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통역기다. 그래서 당뇨인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뇨가 아닌 사람이 먼저 서보아야 골든타임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원리는 같죠. 하지만 강도와 안전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전 단계는 회복력이 남아 있어서 식사의 조합 더하기 식후 10분에서 15분의 움직임만으로도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당뇨 전 단계나 당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점심 식사 후에 10분을 걸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인슐린이 휴식을 얻게 됩니다. 근데 당뇨가 이미 있는 분들은 약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혈당 위험이 있고 목표 범위도 개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돼서 훨씬 더 조심해서 조절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행동을 이렇게 나눕니다. 전 단계 내지는 정상 고위험, 스파이크가 크면 다음 끼 내 탄수화물의 형태, 양, 순서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식후에 걷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는 당뇨인이라면 스파이크 대처도 중요하지만 특히 저혈당 70 이하 증상이 있으면 무리한 운동이나 굶기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필요시에는 손끝 혈당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 단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단계는 병이 맞아요. 하지만 동시에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죠. 항상성은 복기력입니다. 혈당이 한번 흔들려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힘, 돌아오는 힘을 키우면 됩니다. 그 복기력을 만드는 것은 약이 아니라 루틴, 즉 하루 속에 심어놓은 자기만의 방식이죠. 하루가 바뀌면 혈당이 바뀌고 혈당이 바뀌면 그 사람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해야 되죠. 쉬워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를 바꾸라는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밥 한 번, 반찬 한 번, 밥 한 번, 반찬 한 번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 오존도가 높아지고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데요. 1분 동안은 야채, 단백질, 야채, 단백질, 야채,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과 장을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났을 때는 야채, 단백질, 밥, 야채, 단백질, 밥. 즉 1분 동안은 야단, 그 다음에 1분 후부터는 야단밥 이렇게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의해야 한다면 액상당, 달달한 음료, 라떼, 주스가 제일 빠르게 올립니다. 마시는 당부터 끊는 게 1순위거든요. 딱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식후에 10분에서 15분을 걷자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주면 당이 근육 속으로 편하게 들어가면서 우리 인슐린의 고생을 막아줍니다. 운동을 시간 내서 하는 이벤트로 만들게 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혈당은 몇 끼니마다 오르니까 해답도 몇 끼니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식후 10분 걷기는 근육이 혈당을 빨아들이는 문을 바로 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당뇨 가족력은 경고등이지 판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낙관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검진해서 당뇨 전 단계로 주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절망해서도 안 되고 반면 또 안심하셔서도 안 됩니다. 전 단계는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골든 타임입니다. 지금 루틴을 바꾸면 정상으로 충분히 돌아오게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가족 중에 전 단계를 그냥 넘어가서 당뇨로 넘어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 단계를 당뇨인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시는 게 너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100세까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혈당을 잘 관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건강에 대한 가장 큰 가업이자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아는 방식, 뭐 혈당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그럼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CGM, 연속혈당 측정기를 착용해서 자기 몸의 혈당의 어떤 패턴을 알아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이든 당뇨 전 단계이든 관리만 잘하면 큰 합병증 없이 100세 장수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당뇨 전 단계 골든타임 여러분 놓치지 않고 내 몸의 신호를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앨리스 대표 앨리스였습니다.